짧은 지식이지만 알기로는 태풍이 적기에 오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지구 전체적인 에너지 흐름을 봤을 때 흐름을 유지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좀 들었는데, 그러면 이번처럼 늦은 태풍이었을 때 나중에 뭐 극한 호우가 온다든지 기상이 좀 극단적으로 변한다든지 뭐 이럴 우려도 있나요? 물론 뭐 과거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슈가 뭐냐면은 태풍도 늦게 발생을 했는데 장마는 일찍 시작이 되고 그리고 바다 온도는 또 뜨겁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1951년부터 있는 태풍의 관측 자료와 그리고 1973년부터 전국 단위의 그 장마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좀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마치 개연성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역대 첫 태풍이 가장 늦었던 1998년 같은 경우도 좀 공교롭게도 당시 일주일가량 장마가 일찍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장마 기간이 일찍 시작됐다라고 해서 일찍 끝난 것이 아니라 7월 28일까지 거의 중부지방에 끝나야 되는 시점까지도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평년에 나타나야 될 30일 정도라는 그 일반적인 장마 기간보다 무려 47일간 이어졌거든요. 이때 뭐 제주도에는 뭐 물폭탄이 쏟아지고 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라고 하면 장마와 태풍과의 개연성을 찾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1973년부터 우리가 이제 장마 자료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매년 나타나는 장마의 패턴들은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2010년 이후에는 장마의 패턴들이 과거에 나타나는 그런 패턴들, 지금 거의 우리나라의 과학 교과서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야 될 정도로 장마전선이라는 용어 자체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장마전선이 아니라 정체전선이라고 고민해야 될 정도로 최근 들어서는 기상 현상 자체가 굉장히 다변화하는 그런 양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런 좀 위협을 초래하는, 올해도 1호 태풍이 이제야 발생을 했고 장마는 또 빨라지고 있고 그럼 올여름은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릴까라는 위험성이기보다는 계속해서 변동성이 높은 날씨에 대한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당장이라도 바뀌는 그런 예보에 대해서 우리가 즉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가 뭐 두 가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7, 8월이 또 휴가철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워낙에 그 시점에 굉장히 큰 재난으로 인명피해나 뭐 이런 물적 피해가 있기 때문인데,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번 여름은 내내, 특히 7월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올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비가 오다 안 오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리는 게 일상이라는 얘기면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기후가 변한 건가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1990년대 때 기상 정보를 살필 때 보통 이제 엄마 예보라고 해서 그 한 집에서 대표인 어머니가 텔레비전의 예보를 보면서 그날 텔레비전에서 기상 방송을 보지 못하면 내일 날씨를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정보를 우리가 입수할 수 있을 만한 루트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다양한 어떤 미디어의 확장으로 인해서 분석할 수 있는 툴도 많이 늘어나고 이런 이제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량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귀 기울이지 않고서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불안함을 좀 초래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정보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한 달 내내 비가 온다. 그리고 예전에 뭐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에도 뭐 7월 달에 서울에는 4일 빼고는 뭐 비가 온다. 뭐 이런 자료들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런 기본적인 자료들은 과거의 데이터들의 축적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미래의 예측 자료들은 좀 부족하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서 뭐 리터러시라고 해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들을 우리가 분별해가지고 습득을 하는 것처럼 기상 정보도 앞으로는, 왜냐하면 이거는 재해와 재난과 인명에 직결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정확하게 나오는 그런 어떤 기상청의 예보. 하지만 기상청은 다음 주의 날씨조차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시로 예보를 하며 브리핑을 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기상청은 이러고 있는데, 너무 명확한 결과가 드러나는 그런 자료들이 과연 얼마나 신뢰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름철 그럼 날씨는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 여름에 폭염 때문에 또 잠 못 주무신 분들 많았거든요. 더위를 비교를 했을 때 지난해와 비교를 할 것인가 아니면 평년 이맘때와 비교를 했을 것인가에 대한 비교가는 굉장히 큽니다. 과거 200년 동안의 전 지구의 온도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지구의 온도의 상승폭보다 우리나라 한반도의 그 기온 상승폭이 바다 온도 포함해서 2배 이상 빠르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년 이맘때 여름보다 더워지는 것은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팩트거든요. 그래서 올 여름은 분명하게 덥습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3개월 기상 전망
아마 옆에 보이는 이제 화면인데요. 6월달 같은 경우에는 평년보다 높을 확률 한 40%로 본 반면에 7월과 8월 같은 경우에는 높을 확률을 50%, 비슷할 확률을 40%. 그러니까 점점 6월보다 7월과 8월의 더위 강도를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를 했을 때는 지난해는 우리나라에서 기상 관측을 했던 그 사상 가장 역대 연평균 기온이 높았던 해이고요. 최근 10년 동안의 바다 온도도 높았던 아주 특수적인 해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바다 온도도 역대적으로 높았던 여러 가지 좀 더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극단적인 상황들이 있었는데 네. 올해는 그나마 다행인 게 평년보다 해수면 온도도 1, 2도 정도는 높기는 하지만 지난해만큼 심하지는 않고요.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뭐 엘니뇨나 라니냐 같은 그런 어떤 이슈가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엘니뇨 라니냐에 대한 것도 중립 상태인데다가 뭐 지구 온난화의 일반적인 것들만 본다라고 하면 평년보다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난해만큼의 어떤 극단적인 날씨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그 복합 재해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던데 그게 어떤 것이고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죠. 더운데 비가 온다라고 하면 과거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더위는 좀 피해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더운데도 호우특보급의 강수량이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그 복합 재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극단적인 현상의 날씨들이 나타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전북 지역에서 2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 지역에서 한 지역은 20mm의 강수량이 내렸는데 20km가 떨어진 지역은 이 10배에 해당되는 200mm가 넘는 엄청난 호우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기상현상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극단적인 날씨가 굉장히 좁은 지역에 시간과 공간과 강도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복합재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합재해가 나타나는 좁은 구역의 그런 예보 같은 경우에는 예보의 수명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기상청에서도 한두 시간 안에 급변하는 날씨들에 대한 것들을 예측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2023년부터 호우 재난 문자라고 해서 대비가 아니라 대피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부의 시스템의 대응 체제들이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여름도 만만치 않을 그런 날씨에 그런 이제 재난 문자 같은 경우도 좀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늘 피해만 입던 사람들이 항상 기상에 대해서 재난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2년 전에 도심에 있는 저희 집 앞도 성인의 허리만큼이나 물이 찬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겪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재해라는 것을 좀 명심하시고 올 여름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뭐 폭염이라든지 폭우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행동 요령들을 지금 좀 날씨가 무난할 때 좀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가장 현명할 방법일 것 예. 같습니다.